네, 이슈탱크 수요일 순서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이고요. 여야의 공방이 날로 격해지고 있습니다. 탈출구가 안 보입니다. 여기에 또 언론단체들도 가세했는데 언론사별로 또 논조도 좀 다른 것 같고 기자들별로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오늘 그 내용도 좀 들여다볼 거고요. MBC와 민주당의 유착설,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자막 조작 사건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태스크포스까지 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상황은 전개될까요?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자, 세 분 나오셨어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경 민주당 전 선대위 대변인,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과 오늘 세 분과 복작복작하게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방송가에서 한덩치 하시는 분 두 분 사이에 또 이경 대변인이 껴있습니다. 저도 여성 사이에서는 한덩치 네. 하죠. 맨날 자기만 살쪘다고 미워 죽겠어요. 그건 네. 그런 이야기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 욕이죠. 죄송합니다. 네. 저는 그냥 덩치라고 표현했으니까. 유욕도 아닌데 여기 나오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그 김재섭 대변인께서는 감기 기운이 공식적으로 있으시다고. 네, 그래서 저 불가피하게 오늘은 마스크를 쓰고 좀 하도록 콧물이 좀 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예. 감기보다는 지금 말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김재섭 대변인이, 김재섭 위원이 감기 날리면. 네. 네. 자꾸 웃기려고 하지 마시고. 자, 제가 언급해드릴 게 하나 있네요. 저희가 오늘 새벽 시점으로 구독자 8만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800명 모시고 방송하던 게 엊그제 진짜 같은데 석 달 만에 8만 명이라는 아주 기념비적인 날이 된 것 같습니다. 이달 내로 좀 10만 명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오늘 우리 배종찬 선배님 또 이경 대변인, 김재섭 위원장 계시니까 이제 이달 안에 혹은 아주 빠른 시일 안에 10만 명 달성해서 여러분들과 자축 파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 그혜연이님, 박혜영님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주제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자막 조작 사건이냐. 이번 대통령의 비속어 사건을 자막 조작 사건이다라고 규정한 쪽은 국민의힘입니다. MBC가 자막 조작해서 사실과 다른 왜곡 보도를 했다라는 주장이고요. 요즘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실 때마다 입장이 난처할지도 모르는 김재섭 위원께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자막 조작 사건입니까? 이거요? 예. 태스크포스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니까 이거 자막 조작 사건 아니에요? 당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냥 우리 외교에 공과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과로서 이해하는 것이 더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극한 직업을 달리고 있는 우리 김재섭 위원장께서는 외교에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이 좀 가려지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얘기죠. 네. 그래요. 그러면 한 분께 똑같은 질문 드려볼까요? 이게 자막 조작 사건입니까? 조작을 누가 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MBC가 조작했다는. 그러니까요. 왜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엠바고가 풀린 것이 오전 9시 39분에 풀렸습니다. 그리고 MBC는 10시 9분에 보도를 했고요. MBC가 보도한 이후에 TV조선이라든지 MBN, KBS, SBS 전부 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시간차가 약간 있는 것뿐입니다. KBS하고는 시간차가 몇십 분 되지 않는 걸로 저는 그렇게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언론사가 MBC가 바이든이라고 했다고 해서 다른 언론사가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냐. 그리고 22일 하루만이라도요. 바이든이라고 표시했던 언론사, 그러니까 EXX, 쪽팔린다 이런 표현, 솔직히 그런 표현 저는 평소도 안 써갖고 입에 닿기 좀 민망하긴 한데, 아무튼 바이든을 포함해서 이 세 가지 어휘가 담긴 것을 보도했던 언론사가 148곳인가 있었습니다. 22일 하루만 해도요. 그걸 또 보도하는 언론사도 있었죠. 네, 네네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모든 언론사가 전부 다 자막을 조작한 것이냐? 그럼 자막이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그럼 15시간 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참 시간이 지나서 조작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간에 국익 훼손도 한번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현재까지도 같이 밀어붙이긴 한데 글쎄요, 국익 훼손, 누가 국익 훼손을 한 것인지, 누구 입에서 처음에 이것이 발화된 것인지 다시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가 여당에서도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장도 그런 것 같고요.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게 자막 조작 사건이라고 보시는지? 저는 제발 좀 이런 막장 정치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막 조작이다. 그러면 이제 끝까지 가보자 이 이야기예요. MBC 가만히 안 둬. 저는 이렇게 정치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 소개를 해드릴 시간도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번 사퇴의 해법은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면 되고 어쨌거나 간에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또 MBC나 더불어민주당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다. 이런 차원으로 가면 그러니까 많은 갈등이 한 걸음 한 발짝씩만 물러서면 해결이 돼요. 국민들이 지금 이 상황 보면서 뭐라 그러겠습니까? 진영 간에는 생각이 다르겠죠. 네. 그런데 좀 더 중립적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막 바이든이든 날리면든 떠나서 고마해라. 아유 짜증난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것도 무슨 자막 조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무리한 것이고 말 그대로 좀 확인 미흡 네. 뭐 사건이다. 네. 그럼 좀 확인을 언론중재위원회도 있고 방송심의위원회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확인해달라. 당사자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처음에 자막이 들어갔지만 들어볼 때는 바이든 같았거든요. 그럼 들었던 저도 그것을 조작했을까. 들었던 사람들이 처음에 들을 때는 또 바이든처럼 들려요. 근데 당사자가 그거 아니라고 하고 날리면이라고 또 들으면 이게 뭐 날리면인가? 라면인가? 저는 이게 너무 이렇게 정말 막장 정치로 저는 정치 참사예요. 다 하셨습니까? 예. 바이든족이신 거는 뭐 알고 있고 뭐 이제 두 분 요즘 뭐 바이든족이냐 날리면족이냐 이렇게 족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이재명 대변인도 바이든족인 거 알고 있고 김재석 대변인도 이제 공식적으로 바이든족에 포함된 거라고 발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죠? 아니 그렇게 들려서 그렇게 들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덜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이걸 좀 바로잡자면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정원유착이라고 명명하면서 여기서 어느 MBC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이걸 이제 조작하려고 했던 기자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기자를 규명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장동혁 부대변인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나간다면 이것도 바람직한 건가 이제 또 뭐 뒤따르는 의문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 MBC를 상대로 네. 자 곤란하네요. 예, 그래서 예. 말씀하셔도 방송하기가 돼요.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받아들일게요. 개인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은 언론에 대한 관점을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보수 정당이고 특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해야 된다. 특히 이 우파 정당 내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정말로.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언론중재법이 여기서 통과시킬 때 결사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막 여기 독재다, 막 언론 탄압이다 이런 얘기 막 했었고 네네. 당연히 저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대할 때는 사실 민주당보다 훨씬 세련되게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막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또 뭐 진실 규명을 다 하고 MBC와 민주당의 뭐 유착을 공격하는 것이 그렇게 세련돼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MBC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MBC가 정파성을 가지고 있고 공중파로서의 어떤 본분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점에 대해서 얼마든지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정치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엠바고 이 시기가 엠바고를 깼다고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국익에 침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했었던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보도를 했으니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MBC를 상대로 도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죠. 정치적으로 비판을 할 수 있죠. 네. 근데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좀 다른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제도로서 법으로서 어떤 언론과 싸우겠다는 소리인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랑 우리랑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민주당도 사실은 뭐 보수 언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태도, 그다음에 법적인 대응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만 해도 TV조선 폐간시키겠다라는 얘기를 뭐 아무렇지 않게 하셨고 얼마 전에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 당시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최고위 석상에서 조선일보 폐간 운동 청원이 몇 명이 됐다, 실제로 조선일보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엄청나게 많은 공격들을 했었거든요, 언론사를 상대로. 근데 그건 이제 민주당이나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조금 더 세련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드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어떤 MBC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멋져 보이진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이 MBC에 이번에 공문 보낸 거 그거는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좀 그랬어요. 좀 그랬다는 게 그러니까 좀 풀어주신다면. 그렇게 별로 썩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네. 근데 아까 이제 뭐 법적으로 나가는 거는 뭐 이제 다른 문제고 법적 이전에 뭔가 이제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MBC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거는 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처럼 제가 들려서 맞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도의적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러니까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서운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요? 그러면 이제 할 수는 있는데 네네.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막 당이 전체가 다 나서서 특정 언론사를 상대로 네. 이러는 것이 저는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김재섭 위원 옆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게 바로 대통령실에서 MBC에 보낸 공문인데 좀 띄워주세요. 공문인데요. 이 공문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 좀 전무후무한 일이긴 합니다. 저도 뭐 한 16년 정도 언론밥 먹고 이제 스픽스에서 방송하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언론사에게 대통령실 즉 이제 청와대 쪽에서 공문을 보내서 어떤 의견 전달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보도의 경위를 밝혀라 내지는 뭐 질문 형태의 공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도 경위를 밝혀라 그리고 이제 기자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모 기자가 왜 자막을 그렇게 달았는지도 설명을 해라. 이게 질문서 질의서라고 봐야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MBC 쪽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일종의 취조를 당한다는 느낌을 분명히 받을 것 같아서 이게 좀 바람직한 건가라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이경 대변인. 마키아벨리 군조론에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국민의 선택이지만 그런 국민이 나를 이제 두렵게 하는 것은 나의 군주의 선택이다. 그러면 군주가 선택하는 것이 약간 지혜로운 군주라는 식으로 얘기한 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한마디로 지금 두렵게 하는 것을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방법이 없으니까요. 왜? 또 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럼 전제가 조작이라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조작이라는. 그런데 팩트만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정말 이게 조작이 가능한가? 그것은 외국 현지에서는 풀단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원본 파일, 음성 파일이나 영상 파일이 모든 언론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MBC만 유독 조작해서 먼저 이것을 보도를 했다면 다른 언론사,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것이 TV조선이겠죠. TV조선에서 아니다. 이 원본은 이렇다라고 보도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영상 기자단 모두, 그러니까 종편이라든지 이렇게 뭐 MBC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가 그 원본이 맞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현장에서도 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워딩이 이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장 기자들, 그러니까 그 현장 기자들 이견이 없었다. 세 번째는 대통령실의 대외협력관도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것 좀 어떻게 봐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네네. 본인들도 맞습니다. 현장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했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예. 언어학자가 분석했던 거 이거 무슨 뭐 과학적으로 대통령실에서 분석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어떤 언어학자가 분석했느냐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언어학자조차도 이것은 뭐 바이든이라고 하기에는 명백하지 않다. 아니란 얘기는 또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진짜 언어학자들이 얘기 나오는 것은 스펙트럼 분석 프로그램,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로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폐쇄음이고요. 날리면의 니은은 비음입니다. 근데 여기 그런 주파수가요. 말씀까지, 예. 네, 주파수가요. 예. 그 폐쇄음의 부부, 바바 이것은 1000헤르츠 내에 있는 것이고요. 그 비음은 또 날리면의 나나 이런 소리는요. 이것은 200에서 300헤르츠 사이에 있다고 합니다. 헤르츠까지. 네, 알겠어요. 그런데요. 아니 근데 이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요. 네. 언어학자들이 정말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네. 1000헤르츠에 네.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언어학자들은 바이든을 추정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숫자만 네네. 얘기하고 있어요. 네네. 거기에서는 1000헤르츠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과학적인 분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도 근거도 없이 무조건 이건 조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짧게 하나 더 붙이면 네네네. 그러니까 언론사는 언론의 자유를 가지고 얼마든지 보도를 하고 이것이 국익에 내지는 공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보도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오히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도 자체에 대해서 막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파 정당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언론이 또 무한한 모든 그 자유를 갖는 것도 아니잖아요. 최소한의 책임성 이런 거 들고 만약에
보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비판도 감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통령실에서 하는 거는 저는 조금 그랬고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파성을 지적할 수 있죠. 공중파기 때문에. 근데 그 정도에서 머물렀으면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막 또 당 전체가 다 네. 나서서 이렇게 네. MBC를 몰아세우는 것이 네. 이게 잘못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 이야기했던 민주당이 하는 언론 탄압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양이 될 수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그 해명하는 과정도 그러니까 설명 그 의원들 내지는 지도부에서 설명하는 과정에도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제 어제자 인터뷰로 돌려보면 조영 원내대표도 MBC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MBC는 문제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왜 MBC만 또 문제를 삼냐라는 어떤 항변은 당연히 나올 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말씀하십시오. 그건 뭐냐면 제가 명쾌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스픽스가 생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MBC가 그동안 국민의힘 또 보수 쪽에서는 안 입고 왔던 거죠. 왜냐하면은 MBC가 그래도 방송을 하면은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보수 쪽에서 인식을 할 때는 조금 민주당 이전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고 지금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좀 편드네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대선 때 MBC 스테이트에서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비례의 법칙의 비례의 기준에 따르자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논란 이야기를 하는 것만큼 이재명 또는 김혜경 여사 이야기를 하느냐, 김혜경 씨 이야기를 하냐면 네. 그렇지 않게 인식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 그 이전에 보수 정권 때 네. 박근혜 정권 때를 보면은 또 MBC가 또 보수 정권에 좀 더 친화적인 그런 보도 태도를 유지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네. 또 민주당 지지층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이건 뭐냐?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막장 정치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경 대변인이 지금 헤르츠 주파수까지 이야기하죠. 이렇게 네. 되면 우리가 노벨 물리학상, 노벨 학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차원 해결 방법이 있다. 첫 번째, 아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언론에 대한 견제를 할 때 우리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견제라면 견제고 또 확인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방송통신위원회 또 윤리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당사자인 대통령이 그 이야기 안 했다 그러니까 좀 확인을 해달라. 예, 예.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보도 과정에 그거 좀 확인을 해서 밝혀달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예. 또 MBC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툭하고 MBC에 공문을 보내보면 MBC는 소스라치게 놀랄 거예요. 이제는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와 MBC의 대결인가 이렇게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러면 이건 누가 해결하는? 그 MBC에 대해서 뭐 지적할 게 있으면 시민단체에서 이번에 또 고발을 했대요. 네네. 그럼 또 그거 밝히면 되겠죠. 마지막은 뭐냐? 고발을 밝히는 그러면 그 주체는 누구예요? 아니 그럼 고발했으니까 이제 수사기관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하겠죠. 수사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고발에 대한 대응이죠. 예. 제 말씀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이 보도의 방송의 또 편향성을 이야기할 것 같은 그거는 정치권에서 어떤 식으로든 이걸 방송통신위원회도 있고 제도화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전면적으로 1대1로 이른바 뭐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구조로 가서는 안 되겠죠. 힘든 뭐 이제 세 분 다 아마 이 주제가 언제까지 가야 되나 좀 피곤함을 느끼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희 방송을 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대중들도 도대체 이 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 해법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이제 CBS 한방승부에서 나왔던 언론 노조 위원장 인터뷰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후배 기자들이 있으니까 알아본 바에 따르면 당시 이제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고 갑작스럽게 현장 일정이 정해지면서 현장과 제일 가까이 있던 그 풀단 공동 취재단의 취재팀을 투입을 했다는 거죠 현장에. 근데 그 취재팀 구성이 그 MBC 영상 기자가 1진, SBS 기자가 2진, 그러니까 타사 기자들로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우리가 팬이라고 부르는 취재 기자 풀을 TV조선 기자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언론사에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취재를 해서 내용을 다 공유하고 취재물을 동시에 다 각사로 뿌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특정사가 의도를 가지고 무슨 MBC가 뭘 했다라는 전제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말이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그걸 말이 안 되는 걸 반박하려고
그 땡볕에 수많은 언론인들이 나와서 구호를 외치고 있으니 저희 스스로도 좀 한심스럽고 자괴감 느껴지고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영상 취재 풀단에서는 뭐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MBC, KTV 기자였다 이제 이런 보도가 원래 있었고요. 어제 저녁에 이제 새로운 이제 모르겠습니다. 언론 단체에서도 이제 입장이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제 주장이라는 표현을 해드릴게요. 언론노조위원장의 지금 언급은 MBC 1진, 2진이 SBS였고 이제 팬 기자 풀단에서는 그 기사를 이제 뿌리는 역할. TV조선에서 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주장이 있으니까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요. 뭔가 이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사실들 혹은 뭐 어떤 뭐 입장 같은 경우는 뭐 또 뒤바뀌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문제의 본질을 어디로 이제 우리가 규명을 할 것이냐.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내지는 파문으로 우리가 이제 정할 것이냐. 아니면 언론들의 국익 훼손으로 볼 것이냐.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 봤을 때 뭡니까? 일단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언론은 그것을 보도를 한 거고, 언론사의 입장에서 판단을 한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에서 적어도 예를 들면 바이든과 날리면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날리면은 듣는 걸 가지고 바이든을 듣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는 바이든으로 들었으니까 앞으로 민주당이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뭐 차치하더라도 네. 적어도 앞서서 XX 발언, 녀석 발언. 녀석. 저는 네. 새끼라고 해도 돼요. 이 새끼 발언에 네. 대해서는 네. 우리가 그 양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넘어가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뭐 소상히 앞뒤 맥락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가 계속 이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보도하고 예를 들면 전 국민이 다 알도록 만들고 해외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국익 해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면 국민님도 할 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나 해명이 없는 상황에서 MBC의 보도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상황이고 이게 어떤 정치적인 공격을 넘어서 법적인 대응을 시사하고 있는 상황. 그 대통령실에서 공문을 통해서 MBC에게 어떤 특정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상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제가 이제 정파적인 공격, 비판과 법적인 대응, 제도적인 대응은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국민의힘 윤리위가 딱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준석 대표의 말을 가지고 징계를 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정치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다음에 언론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헌법에서 최우선으로 보장돼야 되는 그 기본권이거든요. 제가 어려서 학교를 다닐 때 헌법을 배우면 표현의 자유는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자유라고 배웁니다. 우월하는 자유라는 표현을 교과서에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자란 제 입장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징계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허위 보도인 거나 아니면은 왜곡 보도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완전 무결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MBC랑 언론만 공격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명분이 좀 약하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사과를 다 하고 뭐 예를 들면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불구하고 MBC의 보도에 대해서 보도가 너무 나간다 하면은 비판할 수 있지만 앞선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 좋지 않다, 뭐 부적절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스텝도 좀 꼬이고 네. 시쳇말로 표현하면 살짝 좀 오버해서 대응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말씀처럼 들리고요. 조금 과했다고 생각해요. 예, 이경 대변인. 국민의힘이 TF까지 꾸려서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진상규명이라는 그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타 언론사도 그 모든 언론사들이 그러니까 영상 기자들만 12개사가 그 당시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언론사에서도 그 당시 이견이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원본 대조에서 이거 원본이 지금 MBC 발언이 좀 MBC에서는 바이든을 했던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국익훼손이라고 했던 건데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익훼손 그 처음에 원인을 누가 했습니까? 이것도 또한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거친 발언이 나온 것을 지금 문제 삼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누구나 다 압니다. 외신에서도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자 들어보세요. 바이든이냐 이것이 날리면으로 들리냐. 이 날리면을요. 발음 그대로 NAL
IMYEOM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놨어요. 외신에서. 자, 당신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밑에다 영상을 같이 외신에서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조롱 섞인 것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롱까지 가는 것이 언론이었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실의 해명이 계속 반복되는 해명이었습니까? 저는 이것은 솔직히 이렇게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솔직히 이번 주 내내 이게 뭐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차라리 대통령실에서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바이든은 내가 확실하게 말 안 했어. 그런데 이 XS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같은 문장에서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김은혜 아니, 수석 같은 경우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죄송해요, 말 끊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은 그 영상을 당연히 보셨겠죠? 봤는지 안 봤는지는 지금 저희가 누가 확인을 못해요. 당연하겠죠.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되게 웃긴 것은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김은혜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을 때 대통령한테 확인을 했느냐? 거기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 부대변인한테도 그러면 이것을 뭐 확인했느냐라는 질문은 아직 없었고, 근데 이재명 부대변인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했을 리가 없고 바이든이라는 얘기를 했을 리가 없고 엄마 했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네. 확인하고 안 했다가 아니고 확인조차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거는요. 대통령한테 물어보지 못했을 거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논쟁할 필요도 없고 외신한테 조롱당할 필요도 없어요.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그럼 대통령 상황 국민들이 이해 못하겠습니까? 민주당인 저조차도요. 예. 대통령 48조 동안 얼마나 뻘쭘했습니까? 그 48조 만나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 주변 어슬렁어슬렁 거렸어요. 저는 조금 좀 측은지심까지도 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내려왔는데 아무 성과가 없고 바이든이 또 노루각수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국민 생각해서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면은 해결될 일인데 왜 이렇게 국민을 속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제 후보 시절에도 그랬고요. 당선인 되시고 나서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어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사실 뭔가 그 여기에 이제 기름을 부었던 것은 그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나왔던 대통령의 그렇죠. 최초 언급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월요일 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약간의 유감 표명이라도 있었다면 지금 저희가 이 주제를 다룰 이유는 거의 없어 보이는데 예. 이제 본인의 이게 뭐 실언이든 실수든 영상으로 남아 있는 거니까 카메라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본인이 좀 설명을 잘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도어스태핑 답변 영상을 잠깐 보고 갈까요? 저희 없는데요. 지금 준비 안 했어요. 10만 돌파하려면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다 이미 많이 보셨으니까요. 몇 가지 단계별 분석할게요. 이른바 스태핑 어널리시스를 한번 해보면.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유감 표명을 그때도 이미 상당히 때 늦었죠. 때 늦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뉴욕 현장에서 유감 표명을 했더라면 가장 좋았을 테고 그나마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라고 하는 우리 격언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야 그런 발언은 정말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안 비슷해요, 소장님. 참 좋았을 텐데 저는 비슷하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안 들어. 이게 소신 발언하겠습니다. 비슷하지 않은데 저 사람은 계속 왜 할까 이러면서 주목을 하게 돼. 그건 뭐 둘째치고. 자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단계별 제가 분석을 할게요. 지금 일단 이 대통령실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아니 왜 MBC가 그거 확인 안 했냐? MBC 외에 다른 언론사도 그거 확인 안 했냐? 지금 심지어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SBS 출연해서 주영진 진행자에게 왜 SBS 확인 안 했냐니까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보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여기서 뭐냐면 언론의 속성이라는 것은 지금 누가 들어도 우리 박영식 앵커나 다 물어봐도 저도 어느 자리에 정말 중립적인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 가서 딱 물어봤더니 다들 바이든으로 들었대요. 제가 무슨 정치 성향 전혀 모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들리는 걸 보도해서. 그런데 국내에서는 야단 법석이 났는데 왜 그러면 뉴욕 현장에 전달을 안 했죠? 야 큰일 났어. 지금 대통령 발언 가지고 나라가 지금 아수라장이 됐어. 빨리 확인해봐. 그러면 누군가는 빨리 대통령한테 확인해서 그 폴단이 뉴욕 현장에 있잖아요. 네. MBC를 비롯해서.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 난리면입니다. 그러면 빨리 대응이 될 테고 난리면이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그때 차라리 유감 표명을 했더라면 더 금상첨화했겠죠. 근데 안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국민들이 들어봐도 아닌데
MBC나 다른 언론사가 억지로 아이 그래 윤석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혼 좀 나가라 이런 거면 우리 국민들도 공감을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 발언 파장까지 포함한 데서 국민 지지율이 주저앉았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 국민들이 봐도 뭔가 이번에 좀 어설픈 게 있다. 순방에 대해서. 네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저는 순서는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면 돼요. 일단은 뭔가 대통령 발언 뭐 그걸 왜 녹취를 했고 국익에 침해가 되고 다 떠나서 유감입니다. 우리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정쟁 삼지 말았으면 좋겠고 제 실수입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나 레이건 대통령이 우리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손꼽히잖아요. 소련 저 새끼들 죽여야 돼요 막 이랬는데 그게 보도가 나가버린 거예요. 아 미안하다. 내가 말 실수했다. 마이크를 켜진지 몰랐다. 그럼 끝나요. 민주당도 더 공격 안 해. 근데 네네. 그러고 나서 대통령실을 통해서 아까 그 대통령실의 공문은 MBC로 가야 될 게는 정말 그걸 답변을 듣기를 원한다면 언론중재위원회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대처가 예. 정말 국민들이 지금 눈살 딱 찌푸리기 좋은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중간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이제 일단은 좀 시기적으로 놓친 것 같아요. 대통령의 사과 내지는 어떤 유감 표명은 이미 실기했습니다. 그 실기했다는 판단의 배경에는 혹시나 이제 정부에서 백악관 쪽에 어떤 그 컨디션을 상황을 좀 점검을 해봤는데 별 문제 없다고 이제 답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뭐 백악관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게 뭐 바이든이든 날리면이든 바이든이 아니라고 하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제 입장이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뭐 백악관이 문제 없다고 하는데 국내에서 싸울만 하겠다. 이제 이런 선택 때문에 공세로 선회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원래 이 논란 자체가 그 외교로 불거질 사안 자체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막 거기 이제 새끼 발언이 있고 실제로 그것이 바이든이라 한다 하더라도 바이든이 그걸 듣고 이제 앞으로 한미 동맹은 좀 물 건너갔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의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그거는 뭐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기조는 사실 이런 발언 하나 때문에 흔들릴 그럴 기제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결국에 이거는 정치 문제, 국내 정치 문제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대응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물론 미국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연방의회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수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이걸 듣고 뭐 또 저런 얘기를 다 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외교로 불거질 문제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불을 지폈다? 아니 그건 아니지만 그건 아닙니까? 불을 지핀 게 아니고 그랬기 네. 때문에 네네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외교적 문제로 될 것이 아니면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국민들께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일단 우리 국민들을 먼저 우리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는 게 더 먼저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됐으면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까지 번질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대통령실의 해명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고 썩 납득될 만한 내용이 아니었고 또 민주당에게 공격의 빌미를 충분히 제공했고 언론사에 대한 대응도 세련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으로 다 일어나다 보니까 사실 뭐 지지율이 주저앉는 거 너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대통령실 이거에 대해서 좀 정면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건이 터졌을 때 근데 그 정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정면 대응으로 오히려 바뀌어 그 정면 대응이라는 게 언론사랑 정말 충돌하는 방식으로 선회가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바로 그건데 저희가 이제 주제를 넘겨야 돼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MBC를 이제 일정 부분 타겟으로 삼고 이제 이런 공문도 나갔고 여당에서도 연일 이제 MBC를 때리고 오늘 오전 11시에 이제 항의 방문을 여당 쪽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지켜볼 일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배경을 두고 이제 이런 행보를 보이느냐를 보면 보도가 되기 전에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렸던 사람이 이제 여당의 보좌진이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어떤 언지를 줬다라든지 박홍근 원내대표가 보도 전에 이제 그 내용을 언급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민주당 보좌진. 네, 민주당 보좌진이 가장 큰 핵심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이제 의혹이에요. 의혹을 뭐 물론 이제 조선일보나 다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경 대변인?
억지 아닙니까, 솔직히? 이것도 억지입니까? 이상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MBC 보도는 그 10시 9분,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 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9시 33분에 발언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측 이제 전 당직자는 이제 10시 박홍근 원내대표보다 약간 몇 분 뒤에 10시 41분에. 그런데요, 솔직하게 그 영상은, 그러니까 그 바이든이란 자막이 없는 영상은, 원본은 저는 그 전에 공유가 돼서 봤어요, 솔직히. 근데 이 영상이 민주당만 그 영상만 공유하고 있었냐? 그거 아닙니다, 솔직히. 국민의힘에서도 그 영상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MBC다라고 지금 규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규정합니까? 왜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러면은 그냥 좋다. 어차피 궁지에 몰린 거 MBC 그냥 죽이는 걸로 우리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명분이 너무나도 허술한 거죠. 억지스럽고 명분 자체가. 그러니까 지지율로 국민들께서 이렇게 표를 주시는 거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요. 솔직히 공식적인 발언은 아닌데 국민의힘 내부의 국회의원들도요. 비공식적으로는 저 그거 녹음한 것도 들었어요. 솔직히 비공식적인 발언이에요. 네. 왜 그랬냐, 대통령 욕을 엄청 합니다. 왜 그랬냐, 그 뻔한 것을 왜 하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바이든은 그러니까 백악관에서 문제 없었다, 국익 훼손이다, 한미동맹 문제 있다, 뭐 이런 얘기는 민주당에서 꺼냈습니까? 이거 국민의힘에서 꺼냈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국익 훼손이니 이것은 뭐 한미동맹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요, 대통령이 너무나도 대통령실과 대응이 뻔뻔하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봐라. 지금 뭐 MBC만 저렇게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MBC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저 대통령실이 죽고자 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좀 분석되지 않습니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지율로 지금 표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실제로 그 당일날 제가 한 보수 매체의 언론사의 유튜브에 그러면 뭐 이제 매체 성격은 보수지만 또 이제 여론조사를 다루는 그런 또 성격이기 때문에 나갔는데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 매체에서도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들 대통령의 발언이 전달됐을 때 충격적이고 어느 언론사라도 빨리 보도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보도를 빨리 들었을 때 이거 굉장히 파장이 큰 이슈다. 뭐 하긴 한다면 또 대통령실에 직접 문의해서 그 발언이 맞는지 확인을 할 수도 있는 일일 테고 아니면 누가 듣더라도 이것이 그렇게 들린다면은 또 언론사들 간에 서로 이야기하다가 보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저는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들었을 때 국민들은 또 다 정치 성향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CNI에 의뢰를 해서 이거 MBC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트레이트 뉴스 다른 매체입니다. 24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비속어 발언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냐 이랬더니 필요하다가 70.8%, 필요하지 않다가 27.9%. 그러니까 필요하다가 압도적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자꾸 이건 뭐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수층에서도 사과가 필요하다. 보수층입니다. 보수층에서도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4.4%. 절반을 넘네요. 예. 필요가 없다가 45.2%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왜 국민의힘이 지금 이렇게 대응하냐면 국민의힘은 지금 딱 어떤 생각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MBC가 안 입고 온 거야. 계속 뭐 민주당 편 들고 보면 사장부터 비롯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차에 그래 뭐 조문 외교부터 시작해서 MBC의 보도가 계속해서 삐거덕 된다. 그래? 그럼 MBC하고 우리 이제 전쟁이야. 저는 이런 상황으로 인식했을 수 있는데 가령 이럴 수는 있습니다. MBC가 보도하는데 그 자막에 바이든처럼 들리니까 바이든 들어갔어요. 근데 들리지 않는 내용인데 앞에 국회 앞에 가로 열고 미국 가로 닫고 들어갔어요. 미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겠죠.
아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없는 내용인데 왜 MBC에서 그렇게 국회인데 해석하도록 미국 의회처럼 해석하도록 들어갔냐? 그걸 밝혀달라. 그런 건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저희가 오늘 새롭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내용은 언론들도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시각이 참 많이 다르다. 언제를 기점으로 이번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건 이제 어제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칼럼입니다. 기자 출신이시고 뭐 다들 아시는 뭐 유명한 분이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총선 승리 전까지는 임시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총선 승리 전까지 몸을 좀 낮춰라. 이제 이런 주문이긴 한데 골자를 보면 몇 대목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뭐 다 읽어보시기를 권장드리긴 하는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 욕 좀 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사적 발언이 마이크에 담기는 것을 모르고 한 말 아닌가? 라는 물음표가 달려있고요. 이번 말꼬리 잡기의 진정한 내막은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코트를 땄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걱정은 해줍니다. 아까 처음에 제목을 말씀드린 듯이 국회랑 손 안 잡으면 안 된다. 특히 민주당이랑 손 안 잡으면 총선 전까지는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면서도 서두에 나온 게 이제 몇 가지의 의문점들인데 우리 대통령이 우리끼리 있는 자리에서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 욕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사적 발언이었다라는 대통령실의 초기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고요. 사적 발언이 마이크에 담기는 것을 모르고 한 말 아닌가? 글쎄요. 이제 영상을 보면 대통령께서도 카메라가 있는 거를 확인하시거든요. 이건 좀 또 의문이에요. 그리고 말꼬리 잡기의 진정한 내막이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의 학작품이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일단 이제 요거 한 대목만 소개해드리고 짧게만 먼저 제가 말씀드릴까요? 짧게. 그럴까요? 네, 짧게만요. 네, 왜냐하면 저는 그래서 결국 이거 지금 편가르기다. 누가 편을 가르고 있습니까? 아니 언론도 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조도 일단 제목만 보면 깜짝 놀라죠. 조선일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아니에요. 김대중 칼럼니스트죠. 자, 임시 대통령?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까는 거야?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낚시질이죠. 자, 그러니까 대통령 뭐가 문제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국회랑도 좀 진행이 되니까 좀 눈치를 보고 서로 좀 조정해라.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네네.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어떡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니, 저거 하나만 보여드릴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다른 분들 것도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이게 지금 전형적인 지금 언론인들도 이러지 말아요. 제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다 편이 나눠져 있어. 뭐가 합리적인 거 이야기 못하고 그러면 그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을 빼고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꾸고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나가서 혼잣말로 대통령이 욕설하고 그러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욕 좀 해도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안 된다고. 이게 전형적인 언론사도 지금 다 이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자기들 이익에만 앞장서서 지금 발언하고 글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냐? 예. 짧게 이제 정리를 합니다. 자, 지난 정권에서 조국 전 장관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졌어. 민주당이냐, 진보냐, 보수냐, 또 보수 정당이냐. 이번에는 이 비속어가 바이든처럼 들리면 그럼 민주당, 진보야. 날리면으로 들리면 보수야, 국민의힘이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저는 이렇게 될 거면 정치권이고 대한민국 언론이고 다 없애야 돼요. 네, 이런 언론, 이런 정치 필요 없어요. 네, 짓거리까지 나왔는데 댓글 주시는 분 중에는 배종찬 TV냐는 이제 반응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오늘자 중앙일보 문화부 차장의 칼럼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자 보도예요. 어제 거는 김대중 칼럼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목인데 MBC가 만들어낸 이상한 나라 신동은 문화부 차장님의 글입니다. 시작을 무속 논란이 등장할 때마다 단골 주제였던 천공이라는 사람을 일단 발단을 열고요. 줄리 의혹 등 이게 이제 페이크 뉴스다, 가짜 뉴스를 언급하시다가 김어준 얘기 나오고 그 후반부에 MBC를 넣었습니다. 기준점 편향, 처음 노출된 정보의 각인 효과를 일단 차장님께서 언급하시면서 MBC가 자막에 해석을 넣었다.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으로 자막을 달았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다. 이번 주에 이제 이런 보도들이나 이제 칼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우파의 이제 지금은 이제 핵심은 아니신 것 같은데
예전 핵심이셨죠. 조갑재 기자의 평가도 보여드릴까요? 조갑재 기자는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아픈 평가를 내주고 계신데 마지막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이준석 양두구육 발언으로 제명을 하자니 윤석열의 국회 이새끼 발언도 같이 징계해야 할 판이다. 말로써 먹고 사는 정치인의 말을 징계 대상으로 삼으려 하는 곳에서 정치는 끝나고 공작이 시작된다.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의 이런 반응들, 기자들의 반격입니까? 김재섭 위원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이걸 뭐 반격? 반격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제 아까서 이제 배 소장님께서도 사자우를 토해내시면서, 네. 이러면 안 된다. 예. 이 말씀하셨잖아요.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고, 네. 저는 이제 당내에 있으니까 그 긴장감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져요. 저는 정말 제가 아마 전국에 제일 많이 들은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무래도 방송도 해야 되고 네. 또 우리 당 일이고 우리 대통령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든 날리면으로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죄송해요. 김재섭 위원께 내 귀에 잡하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예. 제가 예를 들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해서 우리 당에 대한 애당심이 없느냐? 전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못되기를 바라느냐? 저는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누구보다 사실 대통령이 잘하길 바라는 사람이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날리면 들어야지만 친윤이 되고 친국민의힘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은 어떤 상징같이 돼버려서 이제 약간 당내에서 굉장히 곤란한 그 느낌이에요. 왜냐면은 제 입장에서 바이든으로 들릴 수도 있고 날리면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바이든으로 들리는데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언론의 태도도 그런 거잖아요. 이것을 예를 들면 우리 정부를 지키는 것이 우파 정당을 지키는 것이 보수 진영을 지키는 것이 MBC가 틀린 보도를 했다. MBC가 무조건 정파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떤 사실관계 내지는 뭐 국민 정서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MBC를 공격하고 날리면 들어야지 우파 정당이 보호되는 것처럼 잘 논조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저게 언론인들 반격 이렇게 보기에는 뭐 반격까지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저 기조안에 숨어 있는 내용이 절대로 우리는 틀려서는 안 된다. MBC는 나쁜 그 언론이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서 네네.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평가랄까요? 이제 성향, 뭐 이제 기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는 좀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 사태를 보면서 저도 언론 모니터링을 매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에 대한 판단과 가치 판단은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태에서 사실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 사실 그 안에 있는 진실은 무엇이냐 이걸 판단하는 것과 그 사실을 두고 예를 들면 뭐 해석, 가치 판단.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나쁘다, 좌파다. 이거는 낙인 찍기 아닌가요? 사실은 전 언론인 우리 이경 대변인? 사실 그러니까 팩트는 네네. 뭐냐면 종편을 포함 TV조선 뭐 채널A 등 종편을 포함한 모든 언론사 현장에 취재 갔던 언론사들의 기자들은 영상 기자 포함해서요 이견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이든이라는 거 그리고 EXX 그리고 뭐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저는 없었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러면서 각 언론사마다 지금 이렇게 칼럼을 내면서 팩트는 무시하고 이제는 해석하면서 물타기를 하는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번 주 내내 솔직히 조금 피곤하고 우울했거든요. 주호영 국민의힘 이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외교성과가 훼손됐다.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훼손된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 국민의힘의 대응이었어요. 대통령실의 대응이었고요. 거짓 대응, 뻔뻔한 대응, 국민을 속이는 대응이었었거든요. 네네. 왜 또 더 이렇게 우울했냐? 그럼 외교 성과라고 했으면요. 우리가 지금요.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놓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비판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빠졌고 앞으로 우리 방향은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의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판을 해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장난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전 대통령이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이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선일보에서는 뭐 자막을 MBC가 자막 해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22일 하루만 148곳 그리고 모든 방송사에서도 대부분 TV조선 당신들이 있었던 TV조선마저도 이것은 바이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BC가 하니까 TV조선마저도 MBC가 했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바이든을 쫓아가야지. 그랬다는 겁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다 물타기를 하고 혼란스럽게 만드는데요. 이거 정말 시작은 분명히 전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어 보입니다. 잠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도 확실히 할 건 해야 돼서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어머니 다른 회사라는 거 어쨌든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다른 회사인데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언론사까지 우리가 참 스픽스가 난 대단하다는 게 이게 참 우리도 언론이지 않습니까? 스픽스인데 언론인데도 언론을 비판하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저는 뭐 비판이라기보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고. 아니 그게 비판이에요. 저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왜 말씀드리냐면 어떤 언론이든 유튜브에 나가면 저보고 좌파 평론가래요. 좌파 여론조사 전문가라고 하는데 좌파. 네. 왜냐하면 왜 좌파라 그럴까?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고 했다고 비판했다고 왜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아니 부정평가가 높게 나오는데 그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좌파입니까?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잘하면 잘한다, 잘못하면 못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왜 이 대목이 중요한 거냐면 MBC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국민의힘이 그러면 자 우리 김재섭 위원장 MBC 출연 못하게 합니까? MBC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어요. 저도 MBC를 나갑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건 MBC에 출연을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비판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한 적도 있고 이재명 대표 비판하고 하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비판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비판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기다려 버리는 것이 편향이에요. 자 TV조선 채널에 연락이 없어요. 출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국민의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MBC에서 출연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우리 이경대 대변인한테 나가서 TV조선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못하게 한다. 그게 MBC가 왜 그래? 하면서 하는 상황이 된다. 전쟁이 된다. 그게 안 된다. 저는 TV조선하고 채널A는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세게 발언해서 잘렸습니다. 거기는 못하게 해요. 솔직히. 네. 밀어드립니다. 자 그런 말씀하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우리 이경 대변인 원래 좀 세요. 네. 제일 아프게 때리는 사람. 저는 팩트만 얘기 말씀드리죠. 서로 사이좋게 지내시고요. 자 저희가 이경 대변인이 참. 요 주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얘기가 반복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근데 이제 소개를 해드릴 내용은 바로 요 내용인데 일단 주제 먼저 던지고 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주제입니다. 외교 라인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좀 일찍 들어갔어야 되는데 일단 단독으로 어제 보도 나왔던 내용들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KBS 단독인가요? KBS 단독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KBS 단독에서는 나온 내용이 바로 외교부가 미국 로비업체 5곳을 일단 고용을 하고도 IRA 논의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제 전기차에 미국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준다는 내용, 우려서 민감한 내용인데 이걸 외교부가 고용을 해놓고도 돈을 주고도 몰랐다는 점, 그러니까 외교 라인에 문제가 없는지 요거 하나 짚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 이게 한겨레 단독인데요. 한겨레 단독은 펠로시가 이제 이런 언급을 했다는 점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사관 직원들이랑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다. 시점은 지난달 4일입니다. 외교 소식통의 말을 빌리면서 펠로시 의장이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친중인가요? 라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앞뒤로 있었는지는 다들 아시죠? 자 여기까지 일단 보여드리고 다음 보도로는 어제 있었던 한국일보의 단독입니다. 아니죠.
저기 우리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픽이 한번 좀 섞였어요. 예, 섞였죠.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용을 보면 비밀 일정을 엠바고를 공개해버렸다. 이제 요 내용인데 미국에서도 놀랐답니다. AP통신 등의 보도로는 해리스 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은 비밀이었는데 한국의 총리가 이걸 언급하면서 공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KBS 단독 정정합니다. 한겨레 단독 그리고 한국일보 단독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외교 쪽에는 문제가 과연 없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 있죠.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해임 건의안까지 박진 장관 물러나라 이제 해임 건의안까지 대통령의 몫으로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네요. 5분 남았는데요. 김재섭 위원부터 외교 라인에 문제가 없어요? 이번에 문제가 좀 드러났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 외교 라인이 뭐 더 보강이 되고 잘 되는 겁니까? 사실은 이걸 자체적으로 좀 고쳐나가고 그래서 이제 한덕수 총리 얘기도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를 외교 라인으로 보고 그 교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총리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였고 저것은 미국 주장에 따르면 실수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고쳐나가고 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거예요. 이번에 이른바 뉴욕 발언 때문에 이번에 외교적 성과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너무 가려지는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48초 이런 얘기 하지만 일본 정상을 만난 것,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것은 그 미국의 그 국내 정치 상황이나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을 봤을 때 각각의 정상들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IRA만 해도 그 바이든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지율이 30% 정도가 됐었거든요. 지금 한 45% 정도 됐는데 30%까지 떨어진 데 크게 두 가지였었어요. IRA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미국의 야당인 공화당이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이거 정부 지원금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 아주 가열찬 공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낙태권 축소 문제가 같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30%까지 빠졌어요. 근데 IRA가 통과가 되고 나니까 다시 45%까지 그 지지율이 회복이 됐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했는데 통과되고 나서 지지율이 오른 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특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IRA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국내 정치로. 근데 IRA에 대해서 우려사항을 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랑 만나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호적인 이야기를 냈고 기타 다른 어떤 한미 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과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미국 백악관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지고 해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폄하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48초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마찬가지로 기시다 총리를 만난 것도 일본에서 이거 외교적 결례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의 총리들이 대개 지지율이 그러니까 30% 이하로 떨어지면 대충 갈리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기시다 총리 지지율이 29%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자민당 내 강경파들이 있는 상황이고 일본에서 지금 재밌는 게 얼마 전에 아베 총리가 죽었는데 그게 통일교 문제랑 관련이 있잖아요. 통일교 문제 때문에 지금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뭔가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부담스러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저자세 아니냐라는 비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일 어떤 대화에 물꼬를 터야 된다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었고 그 절실함이 있었고 결국에 하긴 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폄훼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외교 라인의 실수, 그다음에 대통령의 발언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 정부와 대통령이 해냈던 외교적 성과들 자체가 너무 희석되는 문제가 있고 여당으로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 전면 교체 이렇게까지는 야당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짧게요. 네,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아는 정보였습니다. 그럼 전문가 외교 라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압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 그런 정보가 다 되어 있을 때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외교 문제,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만났을 때 일본에 갔을 때 쫓아가지 않았습니까? 바이든도 쫓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보 같은 모습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윤석열 대통령 제가 뽑지 않았지만 아니 뽑았어요? 네, 안 뽑았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정상을 만났을 때 왜 바보 같은 모양을 만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리고 꼬집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문가입니다. 당연한 전제 하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대통령이 바보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그나마 괜찮은 모습으로 보여질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끔 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모습도 바보 같은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 만들어졌고요. 성과도 전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요. 만남 자체가 성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란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솔직히요. 대통령은 뭐 경험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전문가들이 이것을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대통령의 부족한 것을 더 부각시켰다.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백도장님 5초입니다. 30초 하셔도 됩니다. 30초 괜찮습니까? 저는 예. 이번에는 외교 또 안보를 이야기할 때 혼선이에요. 저는 두 글자입니다. 순방을 이야기할 때 그냥 혼선 이 한 단어가 생각나요. 그래서 저는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감사를 해야 된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까지 가는 건 과하다.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세적 전략도 좀 단계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사람을 기준으로 가면 이건 또 막장 정치로 가요. 서로 대치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총리도 제대로 답변 못했잖아요. 저는 네. 적어도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점검은 필요하다. 국정감사 정도로 점검해야 된다. 그게 국정감사가 있는 이유잖아요.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저희 스픽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인상적인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방송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데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배종찬, 이경, 김재섭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지는 정치 본색. 장윤선 기자 그리고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최입의 전 의원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사실 28일이지요. 원래 만약에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열려서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하려고 했다면 진짜로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가처분 신청 심리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요 주제를 가지고 세 분이 또 격렬한 토론을 벌여주시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다시 돌아올 텐데요. 이슈 탱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